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사는 위니허니 용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별도의 주제는 아니고요. 앞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시켰던 아이들과의 대화, 캐나다 이민과 자녀 영어 준비 및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올렸던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보시기 불편하실 듯 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컨텐츠로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앞서 올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영어 준비와 관련해서 저희 세 아이들에게 대략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리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나눈 대화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캐나다 입국하기 전 준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저희 아이들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를 입국하게 됐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또 영어와 관련된 또 전체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학원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캐나다 입국할 당시에 영어 수준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좋아하는 분야로 익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었고요. 캐나다 입국할 당시의 영어 실력과 경험으로는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2번 정도 본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입국할 당시에 알파벳과 간단한 영어 문장 정도 말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었고요. 캐나다 입국할 당시에 알파벳 정도를 익힌 수준이었고 아주 쉬운 영어 단어 정도를 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 입국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다른 나라 언어가 됐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 애니메이션이 됐든 그 애니메이션들을 아주 자주 반복을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또 취미의 어학을 더 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요.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학습을 영어로 해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둘째 딸하고 같이 테드 등 콘텐츠 등을 보고 토론도 해보고 서로 퀴즈도 내보는 그런 방식의 영어 공부도 했었고요. 듀오링고 같은 영어 앱 등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프랑스어 공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운영하는 ESL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ESL 수업을 별도로 진행했었습니다.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단어도 외워보고 수어도 외워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노트에 정리도 해보고 약간의 문법 공부도 하고 특히 저희가 한국에서 사왔던 뇌새김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대화 내용 중에 독특했던 것은 저희가 그 외국 컨텐츠를 영어로 된 컨텐츠를 영어 자막으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학습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딸은 한국어 컨텐츠를 영어 자막으로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단어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혹은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보고 들었다는 방법이 저에게는 좀 신선한 방법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다녔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번역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영어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태블릿을 통한 번역기 앱을 썼다고 합니다. 또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노는 것을 좀 이렇게 스포츠 쪽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막내 아들이 가장 권장하는 것들이 책 읽기였습니다. 학교에서 권장하는 책 읽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준이 자기 연령대보다 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또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숙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책 읽기였고요. 하루에 5쪽 정도를 읽어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했었고, 처음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읽었었는데 나중에는 재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대체로 아이들이 필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필기를 위해서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라는 책을 하루에 2페이지 정도 필사를 시켰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부모의 숙제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 자녀를 둔 초등학교 중등 수준의 자녀를 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넣어봤는데요. 저희 아들이 읽었던 책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그맨 시리즈, 로알드 달이라고 하는 소설가 시리즈, 또 윈피키드 시리즈, 최근에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고 있고요. 특히 그 윈피키드 책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약 3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수준은 어떤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희 첫째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를 성적 최상위권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당시에 성적 장학금을 받았었고요.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스스로 대화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본인 성격도 있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그런 증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고등학교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했던 대학교에 모두 합격을 한 상태고 성적 우수 장학금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는 당연히 크게 문제가 없고 학교의 수업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화로 대화하는 경우,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는 좀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대화한 바로는 그것도 많이 익숙해져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 위니펙에서 7학년을 다니고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현재 영어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혼혈 왕자를 읽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책들은 다 읽은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배우니까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게임할 때 글로벌로 채팅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아이들과 나눠봤던 대화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할 당시에 제가 지인분들에게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한결같은 말씀은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아 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추가적으로 덧붙였던 말씀은 우리들 걱정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캐나다 온 지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그 말씀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왜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인 회사에서 한국인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한국말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영어를 쓸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뒤로 하고 이제는 저만의 목표를 세워서 좀 영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저와 같은 상황,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중년의 가장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